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사실 지금이 7시 2분을 좀 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별로 안 막히지 않아요? 차길이? 예, 저도 출근길은 시원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 그리고 이제 이국정 교수한테 이제 욕설을 했다는 논란, 이게 네. 좀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그 아주대병원의 교수들이 나서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네. 특히 이제 아주대 의대 교수회 같은 경우는 유희석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했고요. 네. 의료원장의 임기가 올해 2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사임 자체보다도 오히려 사과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국준 교수한테만 욕설을 하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교수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욕설을 들은 게 일반 교수들 중에서도 몇 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상한 사람은 결코 한 가지만 이상하지 않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가 이상합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거기에 좀 들어맞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남한테 함부로 욕설을 하는 사람이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할 리가 없다. 결국은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어쨌거나 이렇게 교수회까지 나서면서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원장 사이에 이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네요. 만약에 예. 이분이 그렇게 욕설을 평상시에도 잘하고 네. 다른 분들에게 별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면 네.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 학교 교수님들이?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병원이라는 좀 특수한 환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의사라는 직종이 특히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좀 훨씬 덜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도제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들 하니까 네네. 그게 이제 자칫하면 병원에도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병원장이 워낙 또 그 의료원장이 워낙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좀 항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공론화되지 못하다가 이걸 예. 기회로 그럴 수 있다, 이런 말하자면 얘기군요. 이제 스타 의사인 이국종 교수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욕설을 듣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다른 네. 일반 교수들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왜 이번에 터졌는지 사실 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네. 어쨌든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권역 외상센터 병실이 부족한 경우에 그 학교 병원의 병실이 비어 있어도 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이거를 두고도 이제 병원 쪽하고 이국종 교수하고 일종의 뭐 진실 게임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병원 측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해 병원 내부 공사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병실이 부족해지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과장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MBC하고 JTBC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보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본관 병실을 내주지 말라는 어떤 병원장의 지시사항이 적힌 메모, 이거 보도가 됐고요. 네. 이 메모가 외상센터가 오픈했던 2016년 이후에 계속 이제 벽에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병원장의 지침 때문에 지금 병실이 있긴 한데 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원무팀 직원의 녹취가 이미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권역외상센터에 이제 병실이 없을 경우에 환자를 더 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 이제 바이패스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그 바이패스의 발생 현황도 체크를 해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됐던 뭐 10월, 11월뿐만이 아니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1월부터 내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주대 병원 측에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이제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여당이 이번에는 경찰개혁 쪽에 좀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4월 총선 전에 경찰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수사권 조정이 이번에 이루어지면서 자칫하면 이제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비판과 우려가 나오니까 조금 속도를 내보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경찰이 12만 명? 그렇게 좀 사람이 많잖아요. 규모 자체가 엄청 크죠. 네, 그런데 권한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예전보다 가져갔기 때문에 예. 사실 경찰 권력을 좀 견제해야 된다. 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경찰 조직은 사실 우리 권력기관들 중에서 가장 조직 규모가 큰 그렇죠. 조직이고요. 뭐 이를테면 지금까지 경찰은 검찰의 하위 파트너,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법률에 명시된 대로 검찰과 동등한 협력 관계 네. 여기에 이제 올라서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그 수사를 끝낼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 그게 이제 경찰한테 넘어왔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 지휘권도 폐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 대한 권한은 경찰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경찰 조직, 거기다가 이제 정보 조직도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동시에 이 거대한 비대한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통제한다는 건가요? 뭐 법률가신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사실 이제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력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찰 개혁 관련된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히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게 자치경찰제의 도입인데요. 네.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지금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경찰 조직이 응집이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전국적으로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지방경찰과 중앙경찰을 분리하는 효과가 있고요. 정보경찰을 따로 떼어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정보가 몰려서 그걸 가지고 뭐 민간인 사찰을 한다든지 정치인들을 압박한다든지 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좀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뭐 크게는 국가수사본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뭐 치안이나 행정하고 분리되는 그런 어떤 수사 조직을 따로 만들자.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 조직을 각 부문별로 쪼개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네. 통제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세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우리공화당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강경보수 입장이 이제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대표. 네. 놀랍게도 이번에 이제 정세균 총리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던진 이유가 좀 다르던데요. 네. 예, 어떻게 보면 홍문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 소신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신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후보자 시절에 4차례나 만났대요. 아, 네. 예, 4번 만났을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좀 힘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정세균 당시 총리 후보자는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석방에 힘을 써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물 마시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예. 조원진 의원이 원래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네. 여러 가지 일을 혼자 이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조원진 의원 얘기는 잘 안 나오고 홍문종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예,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 조원진 대표하고 홍문종 대표 사이에 알력이 있다. 그렇죠. 이런 예. 뉴스들은 좀 몇 번 전해졌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홍문종 대표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애쓰고 있다는 어떤 뭐 언론의 노출 이런 게 좀 네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이제 청와대 인사들하고도 만나면서 조금 힘써달라 이런 얘기를 자기가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강기정 정무수석은 그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에 말씀을 하시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결국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파기환송돼가지고 이제 고법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유일한 방법은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로 잠깐 풀어주는 거. 네. 그거 정도인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맞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네, 네. 수사팀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현재 총장이다. 그런 거 생각하면 과연 형집행정지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관련 법무부 소관이라서 네.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어쨌든 요점은 홍문종 대표가 정세균 의장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게 전제인데 예. 실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모르죠?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라서. 예,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제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